제가 오늘 발표드릴 건 뭐 수집 전략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지금 저를 비롯해서 저하고 같이 수업하신 분들, 수료생들도 많이 앉아 계시고 또 같이 원장님도 두 분이 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저도 이제 간만에 이 자리에 있으니까 좀 떨려요. 한동안 저를 안 불러주더라고요, 도봉문화원에서. 이유는 있겠죠. 너무 자주 보이면 재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저의 소중함을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어느 누구보다 제가 말을 잘하는, 우리 또 전 원장님 박수까지 나왔는데, 우리 또 이영철 원장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이걸 원하실 수도 있어요. 박수 받고 싶으신 거. 저의 발표는 이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수많은 지금 저기 의왕에서도 와주시고 용인에서도 와주시고 노원에서도 와주시는데, 도봉문화원의 학술 세미나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아마 오늘 하는 네 분의 발표 플러스 원장님 앞으로 기조 발표 이런 게 짜임새가 너무 좋기 때문인데, 이제는 저희가 문화원도 그렇지만 좀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게 저의 핵심입니다. 저는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다른 지역에서 현장에서 많이 뛰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아마 저처럼 전국구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만큼 지역의 문화자료를 제가 상당히 고민하고 발굴하고 이런 활동을 해오는데, 이제 도봉이 상당히 7년 전인가 8년 전에 6년 전에 상당히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도봉문화원에서 첫 기로 아마 이영철 원장님 계실 때 시민기록가 양성한 게 아마 서울시에서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될 정도로 매우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엄청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한국 전쟁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일찍 시작했다는 게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지역의 수많은 자료들을 지방문화원을 비롯해서 몇 개 기관들이 어찌됐든 활용이라는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결국엔 뭐냐면 옛날에는 그냥 수집한 자료를 그냥 가지고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오늘 제 발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지역의 문화자원이 예를 들면 전 세계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걸로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활용을 염두에 두고 수집을 해야죠. 이제는 아무거나 가서 수집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포인트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다른 문화원에서나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이제 지역에 수집한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여주는 자료가 이제 춘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의정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지금은 다 어떤 것들을 하냐면 활용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북문화원이나 춘천 같은 경우는 그 수집한 자료를 온라인상으로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다 와서 봐라.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 그 인터뷰 목소리를 거기다 담겨주는 거죠. 그래서 들어라. 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집 활동이나 전략 활용이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자료를 키핑만 해놓고 보여주기만 하고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어떤 활용들이 있어서의 한계를 지닌다는 건데, 그런 와중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공간이 어디냐면 증평기록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충청북도 노원문화원에서 2023년 11월인가에 증평기록관 사례를 한번 나중에 이제 발표 자료를 좀 참고하시면 좋은데, 거기 있는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리는데, 지금 이제 도봉문화원이나 다른 지역에서 시민활동가들이나 지역조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다만 여기에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 같은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시민기록가분들 지금 1, 2기부터 3, 4기 앉아 계신데, 이분들을 중심으로 한 기록가들이 있는데, 오늘날 문화원에서나 다른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게 비중을 다주는 게 바로 시민들의 기록가입니다. 아마 오늘 의왕에서도 와주신 어떤 포커스는 시민기록가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하셔서 와주신 것 같은데, 도봉은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앞서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도봉구 창동을 지금 조사하는 시민기록가들입니다. 우리 또 민 선생님도 계시는데, 이게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그 도봉 액길을 이제 조사했던 일련의 작업들이죠. 이건 지금 동대문에서 제가 지금 시민기록가 양성을 하는 그 집에 들어가서 하는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동대문에서는 제가 이제 이런 활동들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정부 같은 경우가 좀 제가 좀 활동을 좀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는 이제 시민들한테 헌책방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헌책방에 가서 의정부에 있는 자료를 다 수집해 와라. 그러면 100건이 쌓여요. 그러면 이제 법인 카드를 가지고 와서 저랑 전문가가 제가 이제 한번 책을 살펴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긁어가지고 이제 책을 사오는 게 이제 1년의 과정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들이 나중에 다 지역에 책을 내거나 활용하는 데 쓰이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또 보여드리겠지만 이제는 그런 단계를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이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여행 투어를 하거나 아까 이제 뒤에서 발표하시겠지만 마을 박물관을 만들거나 이런 활동들까지도 지금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역 문화 자료가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키핑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이걸 누구를 대상으로 계속 활용을 하는 데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의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 호원 1, 2동, 의정부 2동을 시민들하고 같이 제가 투어를 해줘서 안내해줬던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같이 다니면서 지역의 코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람난 남편이 나갔을 때 나는 어디를 여행했나. 그 다음에 배가 불렀을 때 나는 어디를 코스로 가는지 어떻게 보면 마실길 느낌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길은 외지 사람들보다는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알죠. 우리 이영철 원장님이 사모님하고 싸웠어. 그럼 밥 먹고 어디를 갈까요? 이영철 원장님이 GPS 박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투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지역문화 자원을 가지고 이제는 그런 활동까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일련의 활동들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이런 겁니다. 또 하나는 2022년도에 홍릉이라는 곳, 저기 민비대에 묘가 있다가 아마 지금 별내로 옮겨갔던 곳인데 저희기동에 홍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어떤 고민을 하냐면 이 2시간짜리로 지역의 문화자원을 가지고 투어를 만들어서 2시간짜리로 돌리는 거예요. 이런 활동들이 지금은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도봉도 액기를 가지고 계속 그런 활동들을 지금 펼치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은 바로 그런 맥락에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그 실제로 활동하는 시민기록가들이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증평기록관이라는 곳은 매우 주목해야 될 체계도 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는데 뭐 관련 내용은 많이 필요 없습니다. 증평기록관의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매우 매력적인 것인데 상당히 체계적으로 모든 활동들을 시민들과 전문가들보다는 시민들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증평기록관이 세계 디자인에서 3위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핫한 곳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야 되는 게 지역문화자원이라는 것들이 옛날처럼 폄하하거나 내 거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아니고요. 이미 진짜 중요한 자료라는 건 누구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 이 자료들을 어떻게 수집을 해야 되고 어떻게 전략을 짜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냥 반복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집한 자료만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어머 찾아. 자,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찾아. 재밌을까요? 재미있죠? 그러면 다 그만두실 건가요? 어찌됐든. 그런데 이제 이런 것 고민이 아니라 내가 찾은 자료가 오늘 전시 보셨죠? 거기에 딱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름이 서중원, 누구한테 조사한 자료. 이렇게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염두를 세두시고 보셔야 되는 게 일련의 활동이라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도봉문화원을 비롯해서 우리는 어떤 자료를 찾아야 되는지는 결국엔 활용이라는 부분에 목적을 두셔야 됩니다. 만약 활용을 고민하지 않고 목적을 고민하지 않고 일련의 활동이 펼쳐지면 이 결과물은 나중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지역 전문가 같이 저 같은 전문가 플러스 시민 기록가들의 활동이 지금은 전문가들은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돈을 많이 줘야 돼요. 도봉에서 저를 1,000만 원 주셔야지 제가 1년 동안 하루 일합니다. 하루. 예? 근데 시민들은 돈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은 1,000만 원이면 100명의 시민들을 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명이 모든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이런 활동들 중에 시민들의 역량이 무진장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시민이 됐든 저희든 문화원이든 그 기관이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년의 사업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했는데 그래서 저는 활용이라는 부분에 크게 두 가지를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눈이 나빠가지고 지금 올해 19살인데 지금 눈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큰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지역문화 자료를 어떤 형태로 남겨줘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하게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게 이제 세 가지 정도인데요. 이 부분을 좀 명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역문화 자료를 이제 수집을 할 때 앞으로 저는 세 가지 키워드를 매우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도봉구에서 앞으로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작금의 상황을 좀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원장님이 세교 원장님이 2년 되셨는데 지금 농기구를 지금 전시를 엄청나게 크게 하고 지금 준비해놨습니다.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지역문화 자원을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염두에 두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당연한 겁니다. 아까 첫 발표도 마찬가지지만 도봉구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을 보여줄 건지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됩니다. 세 번째는 수집 자료를 박물관을 만들 거냐, 다른 지역처럼 아카이브 센터를 만들 거냐, 아니면 다른 지역처럼 그냥 보여주기만 할 거냐, 이런 목적 세 가지를 반드시 고민하면서 1년의 수집을 자료를 활용했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좀 우리가 걱정스러운 건 이건 이제 저하고 민 선생님하고 같이 가서 우연히 찍은 사진인데 지금 도봉동에 가면 이 사진이 없습니다. 이 은행나무가 2년 전에 베어졌어요. 근데 보니까 이 나무가 베어지는데요, 무당이 이 은행나무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 뭐가 있어요? 빌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는 도봉구가 아까 작금 상황을 매우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도시 변화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역문화 자료를 어떤 걸 수집해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크게 이런 것들이죠. 이게 1960년대, 70년대 도봉동 성황당 마을의 사진입니다. 마을 지도. 근데 지금 이 자료는 몇 분 말고는 기억에 남아있지가 않아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역문화 자료를 앞으로 어떤 자료들을 수집을 해야 되냐면 가감하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살아있는 여러분들의 기억들을 정확하게 기록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다른 강의에도 똑같은 이야기 하지만 도화지를 들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마을에 가면 쌍문동에 가든 창동을 가면 누구 기억에 50년 사신 분을 금은방 만나서 사시는 분들한테 항상 원래 모습을 좀 그려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관심을 좀 이렇게 바라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동화책을 만들어야 되고 막 이런 활용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저는 다만 도봉은 다른 지역처럼 활용할 때 지나치게 저런 것들을 안 베꼈으면 좋겠어요. 도봉 나름대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서 좀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이런 사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기존에 있는 거하고 다른데요. 뭐냐면 이 어떤 분이 35년 동안 달력에다가 일기를 쓴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목욕을 몇 번 간 거.
그다음에 다방간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지역문화 자료에서 저는 탈피해야 되는 게 또 하나는 뭐냐? 지나치게 구술 자료에만 집중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민들한테 가서 인터뷰하는 거 좋습니다. 다만 그 자료가 중심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역문화 자료에서 인터뷰를 하는 거에 너무 무게중심을 주지 마시고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눈높이에 맞춰서 이런 자료들을 일기장, 이건 노원의 백사마을에서 제가 찾아낸 자료고요. 가계부, 그 다음에 마을 새마을 운동 했을 때 도장 찍은 거, 얼마 전에 제가 포천에서 자서 조사한 건데요. 이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조금 된 거, 상여가 나면, 초상이 나면 그 부조금 된 금액을 써주는 자료들, 이런 자료들이, 그 다음에 이제 문서들,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이런 자료들은 목록은 제가 참고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런 자료들을 많이 좀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전략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활용인데요. 지역문화의 활용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가 봤을 때는 왜 우리 앉아 계신 분만이라도 왜 필요한지를 한번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역문화를 수집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왜 해야 될까요? 이 고민에서부터 좀 출발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공간들이 여러 가지로 갈 필요 없이 저는 핵심이 되는 건 이제는 도봉구의 경제 플러스 관광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역문화 자료는 도봉구에서만 와서 볼 수 있는 자료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매우 매력적인 자료인 거예요. 근데 이 자료들을 그냥 지금처럼 자료를 수집하고만 갖고 있을 게 아니고 이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좀 더 가감하게 다양한 시도를 도봉구나 도봉문화원에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 정도의 노하우나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도봉문화원이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저는 공간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 공간은 아카이브 센터가 아니라 아카이브 문화 공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공간들을 다 주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시민이어야 되고요. 물론 이제 도봉구나 문화원에서 관심 있게 바라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공간들이 오프라인으로 저는 가급적이면 안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온라인으로 그런 느낌을 받기에는 우리 이런 지역문화 자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더 보여요. 가서 보고 오늘처럼 가서 좀 만지고 가서 느껴보고 막 이런 포커스를 좀 두셨으면 훨씬 더 와닿지 않을까요? 이런 내용들을 좀 이야기해줬고, 그래서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3가지 정도를 이 공간에 좀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페이지 86페이지에 가보시면 첫 번째는 우리 시민들이 수집하고 연구자들이 모은 자료들은 관내 어린이와 지역 주민들에게 도봉구 제대로 알려주는 자료로 활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교육이 됐던 만화책이 됐던 스토리텔링 북이 됐던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는 지역문화 여러분들 시민들이 수집한 자료가 바로 도봉구 관내 아이들이 어른들이 특히 이사 온 지 한 달 못 되는 사람들한테 도봉문화원에서 강의를 시켜줘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자료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마을박물관이나 마을 해설사들이라는 프로그램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맹점이 하나가 뭐냐면 대상을 고민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엔 또 다른 두 번째 키워드는 저는 뭐냐? 외국인이나 도봉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이 공간을 수집한 자료가 적절히 활용되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마을 해설사처럼 수집한 자료가 뭐 아까 말한 마을 투어나 코스 같은 경우로 해서 특히 외국인들 대상으로 한 루트를 만들어서 여행 코스로 만들어주는 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기존의 역사나 문화시설이 갖지 못한, 특히 이제 기존에 우리가 도봉구에도 뭐 김수영 문학관부터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지역문화 자료는 그들과 좀 차별되는 어떤 코스나 투어가 좀 됐으면 하는 게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꼭 활용을 할 때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언급하지 않은 것 중에 도봉문화원에 지금 지역학 연구팀이 있는데 거기에 별도로 좀 더 조직을 좀 키우든지 해서 지역문화 자료 팀, 활용팀 이런 것들까지도 좀 역량을 좀 확대하실 필요가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은 수집 전략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면 한번 사진 한번 좀 보면서 마무리 지록 짓고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노원에서 지금 저희가 문화원에서 했던 백사마을에 있는 수집 자료입니다. 상당히 이런 자료들이 의외로 지역 문화원에 많이 널려져 있다는 거죠. 이사를 간다든지. 그다음 마을 지도를 계속 좀 다양한 방법으로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특정 시기에 자신들이 기억했던 공간들을 어떤 형태로 좀 하시고, 이게 지금 의정부에서는 이런 지역문화 자료를 가지고 어린이 대상 워크북을 만들어서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반응이 얼마나 좋은지 애들이 난리가 납니다. 근데 기존의 역사 있는 자료만이 아니라 우리가 시민들이 수집한 자료들까지 첨부해서 들어가니까 바로 생활 자료가 첨부가 되니까 애들이 우리 엄마, 우리 할아버지가 살던 시대의 물건 이런 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또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고,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새로운 자료를 저희가 발굴해 준 거죠. 의정부에 해룡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의정부에 밤밥이 유명했다, 송이국이 유명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역문화 자료를 찾아주면서 새로운 제안을 해줘서 교과서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의정부 같은 경우는 좀 제가 앞서서 설명해드린 이유는 작년에 부대찌개 게임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역사 교육을, 지역문화 교육을 해주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을 꼬셔서 부대찌개 게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지역문화 교재랑 들고 같이 가면서 학교 가서 교육을 합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제 수업은 안 듣고 부대찌개만 빨리 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의정부 문화원에 하면 이 친구들이 부대찌개 게임 이런 정도로 시너지 효과가 꽤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지역문화 자료를 어떤 자료를 찾아야 되는지는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개인의 구술 자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도봉구의 마을, 공동체,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생활사, 문화 이런 걸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야 되고요. 오늘 원장님 두 분이 계시니까 두 분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자료들이, 시민들이 수집한 자료들이 지역 실명제라고 합니다. 저는 자료 실명제입니다. 그래서 시민 기록가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수집한 자료가 전시나 해설이나 어떤 활용에 있을 때 실명으로 그분들의 이름을 붙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시민들이 재미있는 거죠. 그분들이 돈을 벌라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런 전략들이나 이런 고민들을 장기적으로 좀 짜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도봉구가 이 지역문화가 더욱 빛을 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맞춰봅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 같은 경우 지금 이런 투어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중심으로 투어를 하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아무쪼록 졸리신데 이런 제 강의가 조금이나 여러분들의 활동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